안녕하세요. 온통부가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빠뜨리지 말고 꼭 살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와 신사구체여과율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신사구체여과율이 무엇인지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구체여과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든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체혈관에 대한 이해를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쪽에 이렇게 신장이 두 개가 있죠. 콩팥이라고도 하죠. 신장 한 개당 사구체가 무려 100만 개 이상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쪽의 신장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200만 개 이상의 사구체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사구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필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 것 같은데 신장을 이루는 그 단위 그것이 이제 사구체인데 사구체가 200만 개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개만 딱 떼왔어요. 근데 이 사구체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가느다란 혈관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것, 이것이 사구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세요. 그래서 가느다란 그런 미세 혈관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서 거기서 우리 몸에서 몰려오는 그 혈액을 다 걸러서 노폐물들을 체외로 배출시키고 그리고 좋은 영양은 다시 재흡수해서 온 몸으로 다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사구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사구체라는 것은 하수 종말 처리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생활 폐수라든지 모든 물들을 걸러서 그걸 다시 깨끗하게 걸러서 우리가 그걸 수돗물로 해서 먹고 살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자,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사구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은 신장의 그 사구체에서 1분 동안 얼마만큼의 혈액을 걸러내느냐, 1분 동안 걸러내는 그 혈액의 양, 이걸 가지고 사구체 여과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혈액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 이걸 보여주는 그 수치가 바로 사구체 여과율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장의 그 사구체 여과율을 살피는 것은 내 신장 기능이 얼마만큼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신장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자, 신장 기능은 단순히 그냥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기관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사실은 이 이제 신장이 우리 몸에서 수분 양을 조절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신장에서 수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걸 체외로 배출시키고 적으면 그걸 덜 배출하고 이렇게 해서 내 몸의 체세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수분 양을 조절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노폐물 제거, 수분 조절 말씀드렸고요. 자,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요산이 체외로 배출이 안 되고 혈중을 돌아다니면 그럼 pH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산성 환경이 되겠죠. 산성 환경을 띈다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염증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해질 또는 pH를 조절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혈압을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신장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장이 좋지 않으면 오히려 또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내가 어떤 이제 140, 150 이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너무 올라갔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제 신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도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성 고혈압일 경우에는 혈압이 그냥 조금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혈압이 너무 높으면 이제 신장에 있는 세포들 망가뜨려서 신장이 나빠지게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신장이 안 좋으면 혈압이 오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그 기능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장에서 호르몬 생성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특히 그 적혈구 생성과 관련된 그런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 악성 빈혈 단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신장의 기능은 단순히 어떤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분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해질, pH를 조절을 해주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하고, 그다음에 적혈구 생성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이제 그런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구체의 여과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제 이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구체율이 감소하면 신장 기능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을 단계별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자,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상이 되면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에서는 조금 약간 단계 구분에서 좀 혼돈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질병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1단계, 2단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정상인 이 90 이상인 것을 1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라고 했을 때는 내 질병의 상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인 상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90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60에서 이제 89까지 2단계를 이제 2단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는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적인 단계, 뭐 만성 신부전이다 이런 병명을 이제 내리지는 않지만, 그런데 사구체 여과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때야말로 그 신장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관리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이다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신장을 관리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그때는 좀 때가 늦었다라든지 아니면 돌아오더라도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검진에서 놓치지 말고 잘 살피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신장 사구체 여과율이 한 70이나 80이 나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만성 신부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무심코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단계에 있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 건강검진 결과를 잘 활용해라. 이제 이런 의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구체 여과율을 살피면서 신장 관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단계가 전 여기라고 봐요. 60에서 89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신장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떨어져서 45에서 59 이 단계를 만성 신부전 3A 단계다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 이르면 만성 신부전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흔히들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많이 낙심을 하는 것이, 이 만성 신부전은 뭐 더 이상 좋아지기는 힘들어요. 그냥 잘 관리만 하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이제 병원에서도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환자된 입장에서는 정말 좋아지기가 힘든가 싶어서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치료하다 보니까 이 45에서 59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제 3A 단계죠. 3A 단계에 있는 분들은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에 걸쳐서 정상 단계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얼마든지 그 정상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뭐 좋아진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에서 44 여기까지 이제 떨어진 경우에는 3B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3단계를 3A, 3B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3B 단계는 이제 신부전이 좀 많이 이렇게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단백뇨도 꽤 심하게 나오고 소변에 거품이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당연히 혈중 뭐 크레아티닌 수치도 높게 나오고 이렇게 몸에 이제 표신하게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단백질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이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게 무조건 많이 먹어라가 아니라, 그리고 안 좋으니까 너무 적게 먹어라 이것도 아니고
좋은 단백질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찌꺼기 물질을 남기지 않는 그런 좋은 단백질을 이제 적당량 드시는 게 좋은데, 이 3B 단계에서는 킬로그램당 한 0.6에서 0.8, 저는 0.8g 정도를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60kg이다. 그러면 거기에다 0.8을 곱하면 이제 480g인가요? 이제 그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B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3A 단계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상 단계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3B 단계에서는 정상으로 오는 경우는 이제 조금 가끔씩 있고, 그런데 3A 단계나 뭐 2단계까지 오는 경우는 그래도 종종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경우는 이제 4단계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구체여 과일이 15에서 29, 이 단계에 이르면 이제 4단계라고 구분을 짓고요. 여기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의료진 관리,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내가 자연요법만 가지고 좋아지겠다 해서 그냥 혼자서 관리하겠다고 집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병원 감사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처치를 이렇게 받으시고, 또는 이제 한의원에서 같이 관리를 하더라도, 한의소 관리를 하더라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제 티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5 밑으로 내려가면 이때는 이제 그냥 투석하기 직전 단계가 아니라 이제 투석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는 뭐 더군다나 4단계보다 이제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석 중에는 이제 15 미만으로 이제 내려가면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에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 단계에서는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3B 단계 정도에 이르르면 단백질 양을 좀 줄이면서 이제 좋은 단백질, 그러니까 흡수율이 높은 그런 단백질로 이제 섭취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투석 직전 단계, 4단계라든지 5단계에서는 그렇게 단백질 섭취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데 투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내 혈액을 다 빼서 걸러서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손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투석 중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오히려 우리가 정상 단계에 있을 때보다도 단백질 섭취량을 더 늘려야 돼요. 그래서 체중 그 1kg당 1.2 내지 1.3g 정도 이렇게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된다. 이제 이걸 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이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는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는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는, 말씀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구체여과일 관리를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 딱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흔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이제 몸에서 이제 그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구체여과일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자, 먹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바로 설탕입니다. 되게 의외죠. 설탕하고 신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크레아티닌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이 그 당뇨성 신증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이 그만큼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혈당과 신장 사구체여과일은 굉장히 높은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혈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뇨와 상관없이 그냥
설탕 자체가 신장을 많이 망가뜨리는 그런 데 기여를 하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설탕이라는 것은 과당과 이제 포도당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도당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탄수화물 같은 거 섭취하면 대부분 이제 포도당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당은 세포에서 자체적으로 다 처리가 돼요. 사용을 하거나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과당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간을 거쳐서 이 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간에서 이 과당을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분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때 에너지원이 뭐예요? ATP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당을 분해하기 위해서 ATP를 사용을 하는데, 이 ATP가 이 쪼개지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질소가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ATP의 그 구성, 그 성분으로서 질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ATP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질소가 생성이 되고, 이 질소는 요산을 만들어요. 그럼 요산은 이제 신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장에서 이 요산을 걸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신장에다 과부담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탕을 음식에 조금 넣어서 먹는 거, 아니면 꿀 한 스푼 먹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면 내가 설탕을 얼마나 먹는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막 빵 하고 크게 빵집 이렇게 써 있을 때마다 제가 막 좀 사실은 가슴이 되게 많이 아파요. 저게 다 당뇨 환자 만들고 이제 신장 환자를 만드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빵이 얼마나 많이 달아요. 이제 거기에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단빵들, 그 다음에 평소에 물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음료수, 커피 이런 것들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액상과당이 설탕보다 더 안 좋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그 과당이라든지 설탕의 양이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한동안 우리나라에 이렇게 단짠이 유행을 하면서 기분 좋게 먹으면 0칼로리 막 그러면서 설탕을 듬뿍듬뿍 넣어서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장 건강이 염려된다면 설탕을 넣지 말고 드셔야 돼요. 옛날 이제 시골에서 자란 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사실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나물 요리할 때 나물에다 설탕을 넣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된장이나 간장이나 기름 정도만 넣어서 이렇게 묻혀서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한식에서 먹는 그런 식단에는 설탕이 오를 일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빵과 쿠키, 음료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설탕을 먹으면 너무 많은 설탕을 먹는 것은 혈당을 높여서 당독소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이 당독소에 의해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이 이제 과당을 우리가 먹었을 때 간에서 이 과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TP를 사용하고, 이 ATP가 분해되면서 거기에서 질소가 생성되고, 이 질소에 의해서 요산이 다량으로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신장으로 이동해서 신장 자체를, 신장 조직을 손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조직을 파괴를 하면 그럼 여과율이 떨어지겠죠. 그죠? 신장 조직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결석이나 통풍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이 요산이라는 것은 아주 뾰족하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성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통풍이 발생했을 때 통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통풍의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평소에 설탕이나 이 과당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 건강이 염려가 된다면, 자, 사구체의 여과율 수치가 좀 낮아져서 염려가 된다면 피해야 될 것 한 가지, 뭐라고요? 설탕과 액상과당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몇 가지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첨가물이 들어간 인스턴트 음식들, 막걸리 마실 때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이것도 이제 첨가물인데, 이 첨가물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요산이 신장으로 이동해서 신장 조직을 파괴했던 것처럼 이 많은 첨가물들이 신장의 세포막을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첨가물이 들어간 인스턴트 음식들, 그리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식용유들 있잖아요. 압착유가 아닌 그런 식용유, 이런 것들이 또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은 이제 신장의 사구체에서 1분 동안 걸러내는 그 혈액의 양, 이것을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한다. 사구체 여과율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시는 분들, 특히 뭘 피해라? 설탕과 액상과 등을 먹지 말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